예전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코끝이 딱 처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지는 거죠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왜 이런 안 좋은 뜻을 적으셨나요? 이거요? 이게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단어거든요. 도로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는 오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? 오늘은 코 재수술 유형 중에 코끝 처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코 수술 환자들 사이에서 코끝 처짐 경험담이 자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요즘에 비해서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이 코끝이 처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. 애초에 이제 기둥 세웠던 비중기 연골이 좀 작고 약한데 좀 무리하게 코끝을 세웠다든지, 그리고 이제 코끝이 많이 복코여서 단단해서 좀 무거워서 떨어진다든지,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염증 나는 경우에도 잘 유지가 되다가 그게 이제 흡수가 되면서 연골이 녹으면서 처진 경우도 있으시고, 그리고 또 기증력 쓰시는 경우도 좀 처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기증력 연골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채취한 연골이 아니다 보니 뽑기운 이런 것도 있고, 염증 같은 게 좀 발생했을 때 기증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흡수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. 그렇게 좀 처지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피부가 이제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짐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죠. 피부가 타이트하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들고 올려놨을 때도 다시 눌리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좀 여유 있고 잘 늘어나는 분들보다는 눌리면서 처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부가 많이 좀 타이트하다 싶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높이지 않던지 늑연골 같은 거 써서 좀 더 강하게 세운다든지, 그렇게 해서 처짐을 좀 예방하려고 하죠.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, 요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에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.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코끝이 이렇게 처지면서 기역자 모양이 돼가지고 한 10년을 고민하시다가 오신 거거든요. 여기 콧대는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데 코끝 지지는 약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리하다 그러잖아요. 좀 자리한 코끝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보형물 빼고 무보형물로 진행한 케이스예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비해서 콧대가 좀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피부가 좀 원래 얇다 보니까 피부를 통해서 보형물이 윤곽이 비치는 현상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빼고 무보형물 했을 때 보형물 비치는 현상도 없고, 코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고 코가 약간 여성스럽고 아담해지면서 모양적으로도 더 만족해 하셨죠. 기본적으로 이제 콧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무보형물 원하시면 무보형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. 기존에 콧대가 좀 많이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형물을 쓰시는 게 모양이 조금 더 매끄럽게 잘 나오고 아무래도 좀 더 슬림한 느낌은 더 나긴 나요. 보형물 쓰시는 게. 그리고 우리 무보형물로 수술하면은 흡수율이 좀 예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살짝 낮아진다든지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보형물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. 보형물에 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코끝 처짐이 좀 적은 분들은 실제로 이 비순각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에 위에 코끝의 T포인트가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코끝이 처져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아니면 혹은 비주 자체가 약간 안으로 들어갔다든지, 그래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코끝이 좀 처져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수술 방법이 간단하죠. 위에 올려놓은 우리 연골을 위치를 약간 위로 하든지, 아니면 연골을 하나 정도 더 위로 좀 쌓아두든지 해서 코의 T포인트를 약간 위로 함으로써 코가 좀 덜 처져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, 비주가 들어간 분들은 비주 쪽에 이제 연골을 이식한다든지 해서 비주 아래로 뺨으로써 코끝이 좀 처진 느낌을 줄어들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코끝 처짐이 심한 분들은 정말로 이제 비순각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분들,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다시 다 해야 되는데, 날개연골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날개연골을 다시 분리해서 재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순각을 이룰 수 있는, 그리고 T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위치로 날개연골을 이렇게 다시 배치를 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.
코끝이 처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려면은 웬만하면 자기 피부가 허용하는 선에서 코끝을 높여라. 무리하게 코끝을 높이면 피부에 자꾸 이런 텐션이 가해지면서 눌리는 힘이 강해져서 코끝이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 코끝을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당겨봄으로써 피부가 허용할 수 있는, 늘어날 수 있는 선을 좀 감안을 해서 코끝을 높이고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요. 본인한테 적합한 높이로 견고한 기둥을 세워서 코끝을 세워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코끝이 계속 처진다는 거는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처진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코 상태도 보고, 그리고 전에 수술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, CT 찍어서 안에 상태도 파악하고, 수술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수술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왜 포기하세요?